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지금 화요일의 아침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고 요즘 벚꽃이 너무 이쁘게 폈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잠잠해져서 벚꽃 축제라든지 이런 꽃놀이를 가고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아침은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비트코인의 대폭락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과 더불어 가격이 뭐 상승할 거다, 상승 안 할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해 사상치를 최고치,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무려 4%밖에 안 된다. 이거밖에 안 된다고 왜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옵션 시장 자료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극히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커져만 가는 지정학적 리스크의 위기에 따라서 비트코인이 더할 나위 없는 큰 폭풍, 즉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옵션 거래자들은 그것이 파장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하는데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시험 중에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어제 영상에서는 또 피터 브란트의 경우 비트코인이 반등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 위기가 올 수 있다. 안전자산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암호화폐 파생상품 데이터 업체인 스큐에 따르게 되면 올해 12월 25일까지 현재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넘어설 확률이 4%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무래도 반감기 이후에 지금 대폭락을 했고 반감기 이후에 큰 가격 상승이 없을 것이다. 지금 사상 최고치인 2만 달러를 넘으려면 몇 배를 상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말이 되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 반감기에 관해서는 굉장히 얘기가 왈가왈부 많은 상태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상승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항상 이제 4년마다 한 번씩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오게 되죠.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여태까지 비트코인 반토막이 무조건 났었습니다. 예전에 그래프를 보여드렸었지만 실제로 반토막이 왔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은 현상이죠.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역사와 비슷하게만 흘러간다면 비트코인의 급상승,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급상승, 최고치의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비트코인의 얼마 전 이제 반토막 사건 이후에 이제 선물 거래소죠. 최대 선물 거래소인 비트맥스의 이용이 지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벡트의 경우 실물 인수도 방식의 거래의 경우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2일이죠.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이 24시간 동안 50% 이상 하락을 했고 이틀 동안 10억 달러가 넘는 롱 청산이 이어졌었습니다. 네,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그날 이후 주요 비트코인의 파생 상품 플랫폼인 비트맥스 회사 소유의 지갑에서 암호화폐가 대량 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토큰 애널리스트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 2주 동안, 정확히는 14일이죠. 14일 동안 비트맥스에서 인출된 비트코인이 예금된 것보다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크립토 슬레이트 측의 대략적인 계산으로 벌써 67,000 BTC, 하나로 치면 5,085억 원의 유출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그 검은 목요일 이후 비트맥스의 순 거래량이 지금 사상 최저치를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러한 안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지만 암호화폐 시장의 긍정적인 소식들은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테더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추가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지금 알고랜드 블록체인에서 100만 USDT 테더가 발행이 되고 있는데, 네, 테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행되지만 뭐 알고랜드라든지 뭐 트론이라든지 기타 다른 블록체인에서도 계속해서 발행이 되고 있죠. 네, 27일 100만 USDT 발행된 데 이어서 1.2억 USDT가 신규 발행이 되었습니다. 네, 온체인 자산 추적 서비스 웨일 얼렛에 따르게 되면 테더가 지금 1.2억 USDT를 신규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토큰뷰에 따르게 되면
테더가 올 들어 23번째 대규모 발행이라고 합니다. 누적 USDT 발행량은 19억 400만 USDT에 달한다고 하는데 지금 굉장한 숫자죠. 이 또한 지금 검은 목요일이라고 불릴 수 있는 지금 비트코인의 대폭락 이후에 스테이블 코인인 달러와 지금 이렇게 패깅된 스테이블 코인인 USDT의 수요량이 급증을 하자 테더사에서 급하게 발행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얘기가 나오는 것이 2017년 초강세장이었죠.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 당시에도 테더의 추가 발행이 엄청난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테더와 관련 있는 비트파이넥스와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이 삼각관계가 그때 당시도 계속해서 비트파이넥스에서 이렇게 테더의 가격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논문까지 이제 뉴욕대 교수들의 이제 논문까지도 나왔었을 정도로 이런 상관관계가 높은데, 그와 더불어 지금도 테더의 발행이 이제 비트코인의 가격 급등을 이렇게 일으키지 않겠냐 하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의 해지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과 금이 같이 묶여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네, 글로벌 법정화폐 시스템에 대한 해지 수단이 이제 각종 경제 위기의 피난처가 아니다, 롱 해시가 진단을 했습니다. 롱 해시는 정부가 대량의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최근 경제 위기도 비트코인의 진정한 시험대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네, 지금 정부가 대량의 돈을 찍어내지 않는 한 지금 달러 같은 경우는 미 경제 부양책이죠. 6조 경제 부양책이 트럼프가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제한적 양적 완화, 즉 달러를 풀겠다 이렇게 언급이 나온 상태죠.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이제 경제 부양책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원화를 계속해서 풀겠다라는 경제 부양책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대로라면 이제 비트코인의 진정한 시험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기대 반등을 할 수 있을지, 안전자산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는 지금 상황 속에서 조금 더 견고하게 자리를 잡아가는 이런 시험대가 되게 될지,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네, 그러면서 이제 폴리체인 캐피털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수익률은 56.1%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 헤지펀드에 처음부터 2016년 9월 출범했을 당시부터 투자했다면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1332%에 달한다, 코인데스크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지금 전국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헤지펀드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 헤지펀드의 수익률이 하나 둘씩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가 없다는 게 참 신기한데요. 이 말은 비트코인의 가치, 암호화폐 시장의 가치가 해가 갈수록 지금 폭락한다, 투기다, 도박이다 이런 얘기가 많지만 그래도 가치는 상승을 하고 있다, 이 말이 팩트이지 않을까,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한 트레이더는 비트코인의 가격 주기마다 존재하는 구매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저점 매수하기 좋은 시점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브 더 웨이브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더 겸 분석가라고 할 수 있는 데이브 더 웨이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가격 주기마다 존재하는 구매 영역 바이존이 포괄하는 장기적 가격 예측 이론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뭔 얘기일까요? 네, 1년에 한 번의 기회가 있다라는 부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브 더 웨이브에 따르게 되면 소위 구매 영역은 일반적으로 매우 빠른 가격 성장 뒤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급등을 한 뒤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좀 조정을 보일 때가 구매 적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이제 사람들은 구매 영역에서 162일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구매 영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날을 받을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가격이 급등을 하다가 이제 슬슬 하락했다가 한 번 더 크게 하락을 했을 때가 구매 적기다. 이게 말이 쉽죠. 이때 당시 투자 심리는 지금과 같이 이제 한 자릿수에 도달했는데, 사실상 여기서 기회다, 저점 매수 기회다, 구매해야지 머리로는 알지만 내 돈, 내 투자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게 사실이죠. 이대로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전 CFTC 위원장이 미국 디지털 달러 도입은 아직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 CFTC 위원장 같은 경우는 앞서 언급했던 지안 카를로 위원장인데 디지털 달러 재단을 이제 설립을 했죠. 미 경제 6조 경제 부양책이 실시됨에 따라서 이 시민들에게 미국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돈을 우편으로 보낸다 아니면 디지털 달러로 보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측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온라인 경제 미디어 파이낸스 매그네이처에 따르게 되면 크리스토퍼 지안 카를로 미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 전 CFTC 위원장은 최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대에 따라서 디지털 달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사람들에게 보여줬지만 지금은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기 적합한 시기가 아니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디지털 달러는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디지털 달러 도입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은 신중하고 현명하게 디지털 달러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지금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저런 얘기가 많죠. 그리고 디지털 달러뿐만 아니고 중국 같은 경우는 DCEP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도 지난해와 더불어서 계속해서 CBDC에 대한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세 국가뿐만 아니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CBDC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네, 과연 디지털 달러 도입 그리고 중국의 DCEP 누가 먼저 출범을 하게 될지 지금 DCEP의 개발에 따라서 개발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미국에서도 아마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중국보다 좀 더 빨리 출범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 달러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만 해도 비트코인 시장,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사기꾼 빌 게이츠를 가장한 유튜브 사용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에 대한 기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비트코인 이제 그 빌 게이츠를 또 가장한 유튜브가 있다고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이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네, 요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기꾼들은 현재 의심스러운 웹사이트와 연결된 캠페인에 URL을 게시한다. 그러니까 라이브 스트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유튜브 이름이 마이크로소프트 EU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US입니다. 시청자가 무려 3만 명인데요. 물론 이걸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이거는 사기다. 왜냐면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이렇게 보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빌 게이츠를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약간 사기다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전에 이제 리플 CEO였던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사칭 유튜브를 통해서 탈취한 그 XRP 에어드랍 하겠다 그걸 통해서 탈취한 그 XRP의 개수가 무려 약 210만 개라고 합니다. 절대로 적지 않은 개수인데 이게 유튜브라든가 그리고 SNS 소셜 네트워크 플랫폼 그러니까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어떠한 암호화폐 기업도 절대로 그거를 통해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에어드롭을 한다고 하지 이런 SNS를 통해서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보내라 내가 더 보내줄게 이런 거 그냥 코 웃음 치면서 그냥 넘기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XRP 커뮤니티 구성원 중에 한 명인 티파니 헤이든 같은 경우가 이제 XRP 레저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티파니 헤이든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예전에는 그 리플 XRP의 대표적인 치어리더 그러니까 XRP의 열성적인 거의 본인이 이제 홍보를 계속해서 나섰던 인물인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XRP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티파니 헤이든이 XRP 일본 미덕 참석을 거부했다.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나는 테조스로 이제 갈아탔다. 테조스 is starting to win me over. 네, 이제 테조스가 승리할 것이다. 테조스에게 점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라는 트위터를 올렸기 때문에 이제 XRP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요즘은 좀 비판적으로, 좀 비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한번 내용 볼까요? 네, 티파니 에이든 같은 경우는 XRP 레저의 거래가 거의 멈춘 것과 다름없다. XRP 레저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 그러니까 골목이 막히고 있다, 유동성이 막히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네트워크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네트워크의 중앙 집중화 구조 및 지속 불가능한 구조가 주요 원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한편 이와 관련해 이제 리플의 CTO죠, 데이비드 슈얼츠 같은 경우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네트워크 설계 과정에 분명히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플랜을 수개월 전 이미 제안한 상태다. 수개월 전 이미 제안한 상태인데 요것을 지금에 와서 이제 XRP의 가격이라든지 좀 이렇게 급등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게 하나씩 터지는 게 참 타이밍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계산을 이게 하나씩 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가 XRP 가격 오를 것 같다 하나 풀고, 가격 오를 것 같다 하나 풀고, 이런 식으로 가격을 일부러 상승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비자 결제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네, 7개의 법정화폐로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가 비자의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이용한 암호화폐 구매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코인포스트가 보도를 했습니다. 새롭게 스위스 프랑, 싱가포르, 달러를 포함한 7개의 법정 화폐에 대응한다고 하는데요. 이는 여러 나라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암호화폐 구입을 촉진시킨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암호화폐를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접근성을 높이는 소식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응 법정 화폐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셰켈,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페소, 말레이시아의 링깃, 대만 뉴타이완 달러, 스위스의 프랑, 그리고 싱가포르 달러, 필리핀 페소 이렇게 있습니다. 직접 구입이 가능한 것은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 리플 XRP, 바이낸스 USD, 그리고 테더 등 6개 종목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접근성이, 그러니까 원화로 바로 원화로나 이제 법정 화폐로 바로 구매할 수 있으면 조금 더 쉽게, 아주 조금이라도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95%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780만원대. 네, 이더리움이 5.7% 상승하며 16만 2천원대. 리플 XRP가 4.82% 상승하면서 210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가총액 6위에 비트코인 SV 같은 경우는 13.05%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며 20만 5천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 10위 말고 한번 크게 또 상승한 코인을 한번 볼까요? 네, 시가총액 19위에 크립토닷컴 코인 같은 경우는 CRO 코인인데 14.98% 상승을 했네요.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이콘 같은 경우도 한 15.64%, 뭐 한 20% 넘는 상승, 예, 뭐 에너지라는 이런 새로운 코인도 있네요. 뭔 코인인지 모르겠는데, 네, 이 코인도 지금 19.18%, 뭐 퀀트라는 것도 18. 이렇게 25% 넘게 있네요. 네, 무슨 코인인지 모르겠습니다. 스트리머 데이터 코인. 네, 저는 사상 처음 들어본 건데 25.72%라는 놀라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65.8%로 전날 대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을 해서 그럴까요? 네, 암호화폐 시장에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